누군가 야구의 미래를 묶거든 고개를 들어 스노볼을 보게 하라. 안녕하세요. SCB 아나운서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두 분의 야구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서은찬 씨와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이형원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수소문해서 섭외한 두 분인데 저는 이 두 분 얼마나 야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전혀 모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두 분의 야구력을 PR하는, 어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부터? 서은찬 씨부터 한번 본인의 야구력을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네. 또 야구력을 또 말씀해 주시니까 초등학교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초등학교 기억이 왜 갑자기? 네, 말씀해 네. 보시죠. 제가 용원초등학교에 다닐 때 네, 어딘지 몰라요. 계속 어딘지 말씀하시죠. 모릅니까? 네. 네. 그 야구부에 조금 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는데 네. 스윙을 몇 번 하고 네. 공을 몇 번 던지더니 네. 어느 순간 보니까 또 공을 줍고 있더라고요, 제가. 역할이 바뀌었군요. 네. 네. 어쩌다 보니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운동신경이 좋지는 않잖아요. 아예 없죠, 솔직히. 그죠. 그렇지만, 네. 그때부터 야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그냥 KBO를 쭉 둘러보다가, 2018년 정도 됐을 때, 또 베어스가 그때 엄청 강팀이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코리안 시리즈를 보면서, 진짜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베어스 팬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형원 씨는?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갑자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아무튼 계속. 근데 네, 할아버지께서 라이언즈 골수 팬이셨단 네.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희 보고? 제가 4살 때부터 네. 야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4살 때부터요? 네, 할아버지랑 같이 보면서. 이거는 은찬 씨 이기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라이언즈 왕조를 함께 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저의 인생은 이제 라이언즈 야구와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네. 야구부에서 초등학교 때 공 줍던 친구랑 완전히 다른. 네,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 친구 얘기는 듣지 말고 형원 씨 얘기는 좀 듣는 걸로. 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야구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야구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현재 순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 트윈스입니다. 정규 시즌 2위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그 뒤를 바짝은 아니고 3게임 차로 쫓고 있는 이글스, 그리고 3, 4, 5위가 굉장히 혼돈의 상황이었는데 결국 랜더스, 라이온즈, 위즈가 현재 자리를 잡고 있고 자이언츠와 다이노스가 6위, 7위에서 바짝 쫓고 있습니다. 타이거즈, 베어스, 히어로즈 세 팀은 8, 9, 10위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현재 순위대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 트윈스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다사다난했죠. 올 시즌 초반에 그 파죽에 7연승 달리면서 우승까지 노렸지만 중간에 이글스에게 바로 자리를 내줬다가 3년 만에 1위 탈환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트윈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트윈스 얘기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첫 번째 이제 투타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는 팀이다. 맞죠.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염 감독님께서 또 지략을 바꾸셔서 굉장히 지금 트윈스를 잘 운영하고 계시다. 달라진 영 감독님은 새로운 명장 부인과 같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네, 저도 그 평가에 동의하는 쪽인데요. 네네. 네, 먼저 투타 밸런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스프링 캠프 이전이었죠. 장현식 선수하고 김강률 선수를 영입하면서 불펜 강화를 시도했고 심지어 10라운드였던 김영우 선수가 또 터졌죠. 완전 터졌죠. 잭팟이죠. 네, 그러면서 추격주 이상을 넘어서 이제 그 필승조까지. 필승조를 바라보는 네.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네. 선발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네 명이서 각각 10승씩을 거두어내는 이거는 예전에 베어스 왕조 때 그죠? 아. 유이관 선수, 장원준 선수, 보우덴 선수, 리퍼트 선수 그 선발진에 거의 버금가는. 그쵸. 네. 참 그렇습니다. 야수는 그립습니다. 좀 그렇죠. 네. 네. 야수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야수는 최근에 김관우 선수, 구본혁 선수 이런 신인급 선수들이 굉장히 활약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베테랑까지 활약을 잘 해주면서 신구 조화를 이뤄내는 밸런스를 갖춘 팀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까 염 감독님 달라졌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뭐가 달라졌는지. 트윈스 팬들께서도 많이 동의를 하시겠지만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염 감독님을 약간 베테랑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심했죠. 네, 좀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지환 선수가 2군에 내려가는 적도 있죠. 그죠, 몇 번 내려가셨죠. 그런 것처럼 라인업에서 베테랑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잘하는 선수에게 기회를 준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과감한 라인업을 선보였고요. 작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작전? 네, 저도 작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네. 네, 그런 옛날에는 이제 경기를 이기는 것보다 네, 감독님의 작전 성공을 좀 더 중요시 여겼던 그런 네. 이거 좀 위험한 얘기는 아무튼 네. 네,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네. 그런 트윈스 팬들 약간 그죠. 네, 그런 비슷하게 불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사실상 올해는 거의 없었죠. 없죠. 무리한 작전 없죠. 네, 맞습니다. 오직 위닝 멘탈리티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염 감독님의 변화까지 해서 트윈스 굉장히 좋은 팀인 것 같은데 형원 씨 좀 분석을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과감한 외인 선발 교체에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요. 네. 네. 에르난데스에서 네, 토로스트로. 토로스트 선수 교체를 했죠. 네. 토로스트의 스탯을 잠깐 살펴보면 네. 5승 1패 그리고 네. 2할리가 1.54로 정말 와. 리그 탑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죠. 표본이 작긴 하지만 이 정도면 사실 거의 폰세 선수랑 그쵸. 비슷한. 근데 반면에 이제 자이언츠도 외인 선발을 교체를 했단 말이죠. 했죠. 네, 데이비슨 선수를 이제 그 벨라스케스 선수를 교체를 했는데 이 얘기 좀 자연스 팬분들 민감하실 수 네. 있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네, 그 이제 스탯을 잠깐 보면은 네. 벨라스케스는 1승 4패 그리고 2할리가 무려 10.58에 달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러한 메인 선발 교체에서의 성공적인 모습이 네. 트윈스의 1등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외인 투수 교체가 좀 잘 안 풀렸고 트윈스는 그 기세를 받아서 이제 1위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 자이언츠 외인 스카우터가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집 공고도 못 나왔다고 듣고 아무튼 네. 근데 트윈스가 지금 1위가 유력한 상황이고 그 다음은 이글스입니다. 이글스는 7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과 더불어서 지금 2위라는 굉장히 높은 순위를 랭크하고 있는데 근데 이글스 팬분들 표정을 보면 마냥 그렇게 밝지만 않아요. 이유가 뭔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먼저 뭐 장점부터 간단히 네, 그죠. 장점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네, 리그 최강의 투수진을 갖추고 있죠. 그죠. 네, 강력한 5선발 체제. 네. 약간 엄상백 선수가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네, 그죠. 정우주 선수가 최근에는 선발로 많이 나오면서 그죠. 네, 5선발 모두 강력한 체제를 갖추고 있고 불펜 좀 네, 어떠세요? 그렇죠. 불펜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불펜도 지금 정우주 선수 있지, 네. 김서현 선수도 마무리 투수로 굉장히 잘 큰 해주죠. 역할을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뎁스가 워낙 좋잖아요. 뭐 맞습니다. 2군에서 대기하고 있는 뭐 김기중 선수, 이상규 선수. 그러니까 불펜이 엔트리가 거의 2군까지 이제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역시 드래프트에서 상위 지명권을 최근에 예전에 많이 얻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그 말씀 들으니까 보상 없는 고통은 없다라는 갑자기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네, 이글스가 침체기에 빠졌었잖아요, 한동안. 근데 그 시기 동안 뽑아낸 선수들 가지고 지금 2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야수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야수진은 이제 팬분들이 가장 많이 그 고민하시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근데 시즌 초반에 이제 플로리얼 선수가 약간 부진했었죠. 그죠. 그 선수가 이제 리베라토 선수로 교체되면서 최근에는 다시 외국인 타자 부분에서 안정적인 타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클린업 트리오 그 중에서도 특히 4번 타자 노시안 선수. 요즘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쉽죠, 사실. 네. 그렇죠. 사실 9등팀 팬으로서는 한국인 선수 홈런 1등이 굉장히 부럽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잦은 병살타와 혹은 그 득점권 상황에서 이제 점수를 내주지 못하는 4번 타자로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팬분들께 조금 불만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형원 씨는 뭐 이글스 올 시즌 좀 분석을. 네, 저는 김경문 감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김 감독님이요? 네. 네. 어떤 감독님이시죠? 감독님의 이제 경력을 살펴보면은 네. 정규 시즌 2위만 5번 하고 또 한국 시리즈 준우승만 5번을 하는 경력이 있어요. 계속 2위만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2위만 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 그렇죠.
딱 하나만 꼽자면 네. 전 믿음의 야구가 좀 문제이지 않을까. 좀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기는 주전을 하죠. 좀 고집하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노시안 선수의 부진일 때 네. 그때도 계속 4번 타자만 고집하는 그런 네. 모습과 그쵸. 또 엄상백 선수의 네. 이런 안 좋은 네. 모습에도 5선발을 고집하고 네. 이런 모습이 이제 좀 2위만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아, 네.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김경문 감독하면 스몰볼의 대명사. 그렇죠. 작전이 좀 많잖아요. 네, 작전, 뭐 번트, 더블 스틱 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과를 보면 항상 막 2대0, 3대0으로 이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2위만 하는 경력에 네.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동의하는 게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압도하는 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타이거스처럼. 근데 이글스는 올 시즌 참 그 감독의 어떤 지략 덕분에 그 한 점 차 승부에서 많이 이기는 경기는 있어도 선수들의 화력을 내뿜기에는 뭔가 작전이 좀 많은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포스트시즌 가봐야 알겠죠, 이글스는. 그러고 나서 이제 3위에서 8위까지는 혼돈의 상황이라 여기는 잠깐 지나쳐서 9위로 가보겠습니다. 베어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오른쪽에 베어스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베어스 팬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베어스 이야기 자신 있게. 아, 네. 사실 베어스 팬으로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번 시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간략하게만 최대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조적이시네요. 네. 네, 그 베어스의 이번 시즌 핵심 키워드는 세대 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졌냐? 네. 라고 했을 때 적어도 베어스 팬으로서 소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네. 50%짜리 성공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타구단 팬들은 베어스 감독 바뀌면서 세대 교체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막상 베어스의 팬 네. 왜 그러시죠?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사실 작년까지 가장 우려했던 내야진 스쿼드에서는 네. 베어스가 그나마 성공적인 그 시즌을 한 해 보냈다. 네. 많은 신인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안재석 선수. 요즘 너무 잘하죠. 네. 너무 핫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좀 부진하지만 오명진 선수라든가. 잘해줬죠. 네, 저는 만족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박준순 선수도 네. 있고 뭐 그런 많은 내야 뎁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외야 뎁스하고 그다음에 포수 특히 양의지 선수의 대치 자원이 있냐 네. 했을 때 그건 아직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특히 정수빈 선수하고 김재환 선수가 그 베어스의 황금 시대를 이끌면서 네. 굉장히 많은 시간에 출전했고 또 큰 활약을 해줬는데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네. 모호하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제 끝내기 안타 친 홍성호 선수도 그렇고 좋은 선수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베어스 팬은 좀 더 약간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히어로즈 이야기를 이제는 해볼 텐데 올 시즌 뭐 다사다난했죠. 잡음이 좀 많았는데 히어로즈는 좀 형원 씨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히어로즈의 운영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올 시즌 이야기가 네. 좀 많이 나왔던. 최근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에서 네. 구단 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또 개선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기사를 한번 인용하자면 네. 선수협회는 최근 구단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기형적 인사와 낙하산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네. 이는 수년간 누적된 비정상적인 운영이 터져 나온 것으로 네. 한국 프로야구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수협회가 그렇게까지. 네. 그리고 낮은 투자 수준과 열악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셀러리캡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아.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는 선수층의 뎁스와 또 사기 저하로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히어로즈의 성적에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최근 안우진의 문제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문제 좀 네. 있죠. 부상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외야 펑고를 하다가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근데 사실 투수가 외야 펑고를 할 일이 뭐가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네. 은찬 씨는 좀 어떻게? 외야 펑고 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아무튼. 뭐 그건 구단의 결정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좀 강하게 얘기를 하자면 셀링 클럽이라는 불명예를 좀 안고 있죠, 히어로즈가. 그죠. 네.
네, 뭐 다양한 선수들, 예, 최근에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김혜성, 뭐 이정우 선수, 뭐 위로 네, 나가면 강정호 선수부터 해서 박병호 선수도 있고, 그쵸, 네, 네. 그런 선수들을 MLB에 진출시키면서 돈을 버는 구단이다. 앞으로도 또 누구 남아있죠? 저 송성문 선수가 최근에 이제 그죠. MLB에 관심을 보이면서, 네. 네, 안우진 선수도 아마 네, 안호진 선수도 몇 년 내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히어로즈는 또 떼돈 벌겠네요? 돈은 벌지만 성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네. 그게 바로 세링 클럽의 숙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히어로즈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선 3위부터 8위까지 팀들 중에서 올 시즌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두 팀이 있습니다. 바로 랜더스와 타이거즈인데 랜더스 잘하고 있고 타이거즈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자, 랜더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랜더스 상당히 후반기 인상 깊은 팀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전반기에 타격이 좀 부진했었죠. 네, 하지만 그쵸. 후반기에 에레디아 선수와 네. 이제 최정 선수가 다시 부진과 부상에서 극복을 하면서 타율이 좀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감독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승용 감독. 네, 이승용 감독이요. 저희 전 감독이었던 이승엽 선수이자 전 감독님과 네, 초성이 똑같으신데요. 작년에 그래서 막 그 초성 같은 두명 경기. 네, 맞습니다. 아무튼 네. 네, 근데 네. 네, 완전 다른 흥부로 보이고 있네요, 두 분이. 네, 맞습니다. 예, 이승엽 감독은 네, 올 초에 경질 당하셨지만 네. 이승용 감독님은 최근에 또 3년 18억이라는 계약을 또 했죠. 잭팟이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팬들 민심도 좋고, 네.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타격 페이스가 한창 떨어지던 상황에서 짠물 야구, 이승용식 짠물 야구. 그쵸, 그쵸. 네. 네, 그런 것들로 네, 효과적으로 스몰볼을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에 후반기에 그 빛을 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승용 감독도 달라졌고 거기에 더해서 김민 선수, 이로운 선수, 뭐 노경은 선수, 조병현 선수 사실 한 번은 꺾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필승조가 아직까지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이 팀은 결국 가을 야구를 가겠네요, 올 시즌. 네. 형원 씨는 좀 어느 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네, 좀 타이거즈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 좀 이야기해볼 네. 필요가 있죠.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이범호 감독의 문제고 두 번째는 외인 용병인 그 위즈덤의 부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이제 이범호 감독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범호 감독은 주로 자율훈련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네. 네. 근데 많죠. 저는 이 자율훈련에 스노우볼이 굴러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네. 작년에 팀이 우승했기 때문에 알아서 잘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건 사실 맞잖아요. 맞죠? 하지만 체계적인 팀별 훈련은 한 시즌을 부상 없이 보내기 위해 몸을 만들고 네. 또 조직적인 수비를 갖추게 하는데 정말 필요하단 말이에요. 꼭 필요하죠. 근데 이제 자율훈련을 맡기다 보면 이러한 부분이 좀 안 되는 거죠. 그죠? 선수들 네. 부상도 많아지고 그래서 올 초반에 부상도 많았고 너무 많았죠. 수비에서 실수도 많았고 에러도 많고. 네, 이런 부분이 문제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네. 더가웃에서 보여주는 좀 감정적인 모습이 문제이지 않을까. 네.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그렇죠. 나오고 표정에 있어요. 좀 많이 드러나잖아요. 네. 삼진을 당했을 때 되게 찌푸린다든지. 어제는 또 한준수 선수가 좀 호되게 혼나서 눈물까지 흘렸는데 근데 사실 글쎄요 약간 자율훈련 뭐 자유야구 많이 지향하는 이범호 감독이지만 요즘은 이제 올 시즌 물 건너갔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좀 선수단이 개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한준수 선수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고 네. 내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유는 누구? 네, 위즈덤의 부진을 얘기해보자면 네. 이 선수 근데 상당히 좀 논란이 그쵸, 많이 논란이 되는 좀 있죠. 왜냐하면 네. 홈런이 지금 현재 32개거든요. 많이 엄청 쳤네요. 많이 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네. 팬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팬들의 판단은 저는 꽤나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 이유는 보통 팬들은 임팩트 있는 상황에서의 기억이 좀 세잖아요. 맞죠. 근데 이 임팩트라는 것은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이라 하면 아무래도 득점권을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위즈덤의 득점권 타율이 1할 9푼 7리예요. 와. 너무 떨어지는 수치죠. 팀 내 최하위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외인 선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갈포라는 얘기죠. 맞죠. 솔직히 맞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쵸. 네, 이러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이 타이거즈의 안 좋은 성적에 좀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올 시즌 타이거즈 보면 이렇게까지 안 풀릴 수가 있나 싶은 팀인데 내년을 좀 기약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좀 어떤 모습 보여줄지 그리고 이제 웨인도 결국 교체가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떤 선수 데려올지 아무튼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자 이제는 3, 4, 5위 즉 가을 야구를 가게 될 팀은 어느 팀인지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서원찬 씨는
어느 팀이 3, 4, 5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저는 순서대로 랜더스, 위즈, 라이온즈 이렇게 봅니다. 랜더스, 위즈, 라이온즈. 네, 형원 씨는요? 저는 랜더스, 라이언즈, 위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분 다 팀은 동일한데 4, 5위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우선 다이노스와 자이언츠가 못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먼저 자이언츠는 왜 못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자이언츠는 이제 팬들 사이에서 데이비슨의 저주, 10승 투수의 저주다라고 불릴 만큼 그때부터 꼬였죠. 네, 그때부터 12연패였나요? 네, 그 정도 연패를 12연패. 네, 네. 하고 나서 원래 타격적으로 좀 발달된 팀이었는데 그 타격 흐름이 끊기고 네. 그다음에 선수들의 멘탈이 조금 부진에 겪으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즌 가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자이언츠도 결국 어린 선수들이 많고 승부처 상황에서 해주는 선수들이 약간 흔들리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놓친 상황이 있고, 자 그럼 다이노스는 왜 가을야구 못 갈 거라고 보셨나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박민우 선수가 핵심 선수인데 네. 다쳤죠. 아 그죠, 얼마 전에. 그것도 영향을 줬고 네. 또 안정적인 4호 선발이 없는 것. 그죠. 지금 다이노스 보면 웨인 2명과 신민혁 선수 말고는 다 대체 선발이에요, 네, 그죠. 사실. 그리고 사실 뎁스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러한 세 가지가 겹치면서 가을 야구는 좀 어렵게 됐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호준 감독과 선수들이 이렇게 좀 영차영차 이렇게 해가지고 잘 올려놨는데 참 마지막에 살짝 아쉽네요. 역시 이런 거 보면 야구는 뎁스가 참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자, 1위, 2위, 3위는 동일합니다. 두 분이 트윈스, 이글스, 랜더스 순으로 보셨고, 자 4위, 5위 라이온즈 위즈냐 위즈 라이온즈냐. 위즈를 위로 보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 네, 저는 사실 이 두 팀이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어떤? 좀 약간 타격에 특화된 팀들이 아닌가. 네, 그죠. 그쵸. 네, 그 위즈의 클린업 트리오를 보시면 이제 그 중에서 안현민 선수하고 강백호 선수가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고, 아, 네, 라이온즈 역시 디아즈 선수가 올해 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그죠. 있죠. 네. 외국인 타자. 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약간 감독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선수단의 차이가 없을 때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감독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박지문 감독보다 이강철 감독? 아, 네, 아무래도 경력이나 그런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이강철 감독이 조금 더 한 수 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제일 놀랐던 부분이 헤이수스 선수가 불펜 등판을 하더라고요. 네. 아, 그거 근데 약간 뭔가 제가 느끼기엔 좀 기행이라고 보긴 했는데, 아무튼 한번 좀 은찬 씨 네.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그만큼 이강철 감독이 이제 단기적인,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단기 전략에 특화된 감독이고, 감독이죠. 하지만 그렇죠. 반면에 박진만 감독은 약간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 네. 형아 씨는 라이온즈를 위로 보셨는데 왜 그렇죠? 일단 제가 아무래도 라이언즈의 골수 팬이다 보니까 네. 좀 높게 보는 것도 있는데 네. 이제 그걸 제외하고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 네. 라이언즈의 사실 제일 문제는 불펜이 좀 약하다는 거였어요. 한동안 고생 많이 네. 했죠. 올 근데 후반기에 불펜이 안정감을 찾았거든요. 네. 대표적인 선수로 이제 김재현 선수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초반에 진짜 마무리로 서면서 되게 블론 세이브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너무 많았죠. 근데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그리고 김 회장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정을 찾았죠. 네, 안정을 찾았어요. 네. 안정적인 마무리의 등장과 또 필승조의 회복,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라이언즈를 4등으로 이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위즈에 물론 안현민, 강백호 선수 많지만 라이온즈에는 중요한 상황에 상수처럼 쳐주는 베테랑들이 좀 많아요. 강민호 선수, 구자욱 선수, 디아즈 선수 네. 지금 너무 잘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름 추두해주는 선수들 뭐 김지찬, 김성일 선수도 좋고, 근데 불펜까지 회복이 됐다? 그러면 사실 해볼만 하죠, 단기전에서는. 근데 위즈도 마찬가지로 이강철 감독이 있고, 여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한국 시리즈 우승팀을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은찬 씨 우승팀 어디로 보시나요? 저는 트윈스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글스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이게 정말 대본처럼, 근데 대본 아니잖아요, 우리. 그쵸. 솔직하죠. 자, 이제 저는 잠깐 빠져볼 테니까 두 분 트윈스, 이글스 대변에서 한번
아 근데 격렬하게. 이글스는 네 조금 저는 트윈스라고 봅니다. 네. 바로 디스부터. 네. 아니 트윈스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왜 이글스부터 까고 그러세요? 일단은 네. 이 페넌트 레이스를 그 1등으로 가냐 2등으로 가냐 해서 체력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 생각합니다. 맞죠. 무조건 맞죠. 네. 그리고 또한 투수 운용을 봤을 때 이글스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경문식 투수 운영, 타자 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연투한 투수가 거의 없어요. 쌩쌩하죠, 걔가.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한 달가량 거의 한 달에 가까운 휴식기를 가지고 네, 다시 훈련을 하고 점검을 해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글스와 차이가 많이 난다 생각하고 체력적인 측면에서 네. 그 다음에 타자 부문에서도 네, 사실 이글스는 거의 한국 시리즈에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경험이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베테랑이라 하는 손아섭 선수도 아무래도 우승 반지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최근에 우승을 하고 우승 경험이 있고 긴장된 상황에서 등판한 경험이 있는 그런 트윈스의 타자나 투수들이 네, 좀 더 우위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글스의 우승을 예측한 이유가 네. 가을 야구는 보통 3선발이나 4선발 체제로 돌아간단 말이죠. 맞죠. 네. 나머지는 이제 불펜 전환하고. 그죠. 근데 이글스의 3선발 체제 누굽니까? 본세, 와이즈, 류현진. 류현진. 와, 저는 이 3선발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의 의문을 좀 가지고 싶어요. 트윈스 나와야죠 이거는. 저는 근데 사실 이 페넌트 레이스하고 가을 야구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타자들의 집중력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리고 트윈스 3선발 좋잖아요. 그 아, 말씀해 주셔야죠. 삼선발도 네,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톨허스트 네. 그 다음에 치리노스. 저희는 아니지만 네 치리노스 그 다음에 임찬규 선수 밀리지 않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이제 타자들의 집중력도 다르기 때문에 네 이글스를 상대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뭐 다저스에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다저스 예전에 디비전 시리즈 올라갔을 때 7이닝 무실점 찍던 류현진 선수 피칭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는 공이 150에서 150 초반대라 지금은 140 초반대. 근데 또 모르겠어. 이거는 전 봐야 할 것 같고. 네네. 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또 있어요? 네네 폰세 선수가 그 트윈스를 상대로 ERA가 높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네, 물론 낮긴 하지만 네. 3.5에 가깝습니다. 네, 폰세 치고는 좀 많이. 네, 폰세 치고는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트윈스 타자들이 잘 공략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우선 근데 두 팀이 코리안 시리즈를 잘 올라가는 게 맞고, 근데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었던 변수는 김경문과 염경엽이라는 감독 모두 어느 정도의 스몰볼을 지향하는 감독들이고 얼마나 많은 다채로운 작전들을 이제 구사를 하느냐. 거기에 더해서 선수들 짜임새가 가장 좋은 팀이거든요. 두 팀 모두 스윙 크지 않고 추수에 집중을 할 텐데 자 투수진도 양 팀 모두 좋기 때문에 재밌는 야구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송승기 선수, 엄상배 선수, 문동주 선수 양 팀 모두 롱릴리프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른 투수 교체가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좀 보고 싶네요, 저도.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시리즈 우승팀까지 예측을 해봤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두 분 트윈스 팬도 아니고 이글스 팬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시즌 끝나고 보시죠. 결국은 우리 다 시즌 끝나고 확인을 해야 하고 또 11월에 저희가 스노볼 야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 그때 또 누구 예측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구 이야기 너무 즐겁게 해봤고요. 서울대학교를 또 대표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또 야구를 보면서 어떤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올해는 트윈스나 이글스가 우승하겠지만 내년은 베어스가 우승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말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네. 저는 베어스의 우승은 잘 모르겠고 내년 라이언즈의 우승을 기대하면서 저희 라이언즈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정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전문가 모두 소감 얘기하라고 했더니 자기 팀 이야기하고 있고 아무튼 오늘 야구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또 대표하는 두 야구 전문가와 아주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10월에는 K리그 이야기, 축구 이야기로 스누볼이
다시 한번 찾아뵐 거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만 마쳐보겠습니다. 네, 누군가 야구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스누볼로 보게 하라. 스누볼이었습니다.